저는 오늘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직접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누군가를 관찰한 적은 없었어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증거를 모으고 CCTV를 확인하고 바뀐 약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왜 그랬냐고요?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1년 전, 저는 아들 준우가 데려온 여자를 처음 만났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미소를 띤 29세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청초한 인상에 예의 바른 말투. 어머, 준우가 늘 얘기하던 그 분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지영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정성껏 골랐어요. 준우 씨가 어머니께서 늘 피곤해 하신다고 해서요. 어머,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며느리감의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하지만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지영이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걸 느꼈어요. 계산적인,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감춰진 욕심 같은 거요. 내 착각이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전 6개월 동안 지영이는 완벽했어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배웠죠.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저도 준우 씨한테 해주고 싶어요. 먼저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야 해. 그리고 간은 나중에 하는 게 좋아?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현명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칭찬에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완벽한 건 아닐까? 어느 일요일 오후, 제가 주말에도 회사 일을 보고 있을 때 지영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주말에도 일하시면 건강 해치세요. 제가 인삼차 끓여왔어요. 어머, 지영아.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게 어머니세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차를 따라줬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사무실 곳곳을 훑고 있었어요. 책상 위의 서류, 벽에 걸린 액자 속 상장들, 선반 위의 비즈니스 관련 책들을요. 지영이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그 아이는 생각했대요. 500억짜리 회사라. 생각보다 크네.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만 400명이 넘었죠. 축하합니다.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를 맞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준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 후 한 달간은 평화로웠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호박죽이에요.
고맙구나, 지영아. 넌 참 요리 솜씨가 좋아.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저는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분이 시어머니셔서 정말 행복해요. 준우는 그런 아내와 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죠? 그래, 준우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그날 오후, 준우가 회사로 출근하고 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 준우가 출근한 지 딱 10분 후였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어조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응, 지영아. 저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죠. 설거지 아직 안 하셨네요? 아, 미안. 지금 할게. 에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아침 설거지도 제때 안 하시면 어떡해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어디 불편한 데라도? 없어요. 그냥 좀 답답해서요. 어머니가 집안일을 너무 안 하시니까. 내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네, 저 혼자 다 하잖아요. 청소, 빨래, 설거지. 어머니는 늘 서재에만 계시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청소를 했고 빨래도 돌렸어요. 오히려 지영이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아, 내가... 됐어요.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지영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했다가 오히려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어요. 결혼 4개월째.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어머니, 이제 회사 일은 준우 씨한테 넘기시는 게 어때요? 어느 목요일 저녁 식사 후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경영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맡기는 게 회사 발전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지영아,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단다. 회사는 내가 30년을 키워온 곳이야. 그리고 준우는 아직 경영 경험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하다니요? 준우 씨는 명문대 경영학과 나오고 MBA도 했잖아요. 어머니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에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학벌이 전부가 아니란다. 경영은 현장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노욕이 심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놓으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라고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영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영아, 노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나.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회사 경영도 잘하고 있어.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단다. 그건 우연이고요. 어머니 경영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아무튼 저는 준우 씨가 불쌍해요. 재능 있는 사람이 어머니 그늘에서 평생 부사장으로만 살아야 하잖아요. 준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직접 말할 거야.
내가 대신 말할 일은 아니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지영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결혼 6개월째. 이번엔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상속세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영이가 노트북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상속세. 네, 요즘 상속세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머니 재산 규모면 최소 50% 이상 세금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죠.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지영이는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지영아, 고맙지만 그런 건 내 재무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그 재무 담당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검토해봤는데 구멍이 많더라고요. 구멍. 네, 회사 지분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처럼 어머니 명의로 다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준우 씨가 상속받을 때 엄청난 세금 폭탄 맞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지영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란다. 왜요? 저도 이제 이 집안 사람인데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아니면 어머니는 저를 남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뭐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죠? 제가 뭘 노리고 이러는 줄 아시는 거예요? 지영아, 진정해라. 됐어요. 어차피 저는 이 집안에서 남이에요. 알겠어요. 지영이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지금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준우가 퇴근했어요. 나중에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준우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들었대요.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 엄마가. 무슨 소리야? 오늘도 집안일 다 하라고 하셨어. 청소, 빨래, 설거지 다. 그리고 저녁도 차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든 음식 보고 맛없다고 다 버리셨어. 지영이는 훌쩍이며 거짓말을 이어갔대요.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여보는 항상 어머니 편이지. 나는 이 집에서 그냥 가정부야? 가정부. 아니야, 지영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날 밤 준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지영이한테 왜 그러세요? 무슨 말이니, 준우야? 저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영이가 집안일 다 하느라 힘들다는데 엄마가 따로 가정부를 고용하시면 안 될까요? 준우야. 엄마, 지영이 제 아내예요. 가정부가 아니라. 준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엄마를 조금만 믿어주렴. 엄마는 왜 그렇게 모호하게만 말씀하세요?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준우는 짜증을 내며 방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나? 일주일 후, 준우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왜 재산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하세요? 준우야, 나는 지영이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히려 지영이가 너무 자주 재산 얘기를 꺼내서. 엄마, 제발 지영이 탓 좀 그만하세요. 지영이는 우리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엄마는 맨날 지영이를 의심하세요? 준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우야,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지영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렴.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지영이를 싫어하세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란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지. 안타깝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는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어. 욕심과 거짓의 길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지영이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제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무슨 소설 쓰시는 거예요? 지영이는 착한 애예요. 준우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틀렸나? 지영이를 너무 의심하는 건가? 2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준우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지영이가 팔에 멍이 든 채로 준우를 맞이했대요. 여보, 그거 어디서 다쳤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영이는 얼른 팔을 가렸대요. 뭐야, 보여봐. 멍이 엄청 크잖아. 준우가 아내의 팔을 잡아 확인하니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대요. 어머니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말 안 할래. 어차피 여보는 어머니 편들 거잖아. 지영아, 제발 말해봐. 엄마가 뭘 했어? 오늘 아침에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어. 그때 어머니가 내 팔을 세게 잡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멍은 지영이가 스스로 만든 거였어요. 전날 밤 몰래 자기 팔을 꼬집고 문틀에 부딪혀 만든 거였죠. 준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대요. 엄마가 감히 내 팔을.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무심코 그러셨을 거야? 무심코. 이게 무심코야? 안 돼. 그러면 어머니가 더 화내실 거야? 제발, 그냥 넘어가자. 이걸 어떻게 넘어가? 여보, 제발. 나는 괜찮아.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자.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대요. 완벽한 연기였죠.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거짓말, 연기, 조작을요. 하지만 아들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어요. 말로 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 아내 편을 들 테니까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억지로 깨우칠 수는 없어. 어느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불경을 읽었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서 시작되고 인연으로 끝난다.
저는 책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며칠 후 어느 저녁, 저는 우연히 목격했어요. 지영이가 제 약통을 몰래 열고 있는 모습을요. 저는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지영이는 그 약을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넌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저는 슬픈 눈으로 약통을 바라봤어요. 지영이의 악행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회사 중요 서류를 훼손하고 제 약을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 집안 귀중품을 몰래 빼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CCTV, 사진, 증거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를 위해서요. 준우는 아내의 말만 믿었고 저를 점점 멀리했어요. 엄마, 지영이가 또 울었어요. 엄마가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준우야, 됐어요. 저는 지영이 편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요. 준우는 돌아섰어요.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 아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어느 날 밤, 지영이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 몰래 회사 중요 서류를 빼내려다가 준우에게 들키고 말았죠. 지영아, 그게 뭐야? 준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영이의 손에는 회사 기밀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아, 이건, 그게 엄마 회사 서류잖아. 내가 왜 그걸 갖고 있어? 나는 그냥 좀 확인하려고. 확인. 무슨 확인?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오해야. 지영아, 솔직히 말해. 내가 엄마 서류를 왜 몰래 가지고 나오는 거야? 지영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저는 방문 앞에 나타났어요. 준우야, 들어와도 될까? 엄마,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지영이가 서류를 훼손한 것도, 내 약을 바꾼 것도, 집안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것도.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뭐라고요? 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지영아, 이제 그만하렴. 저는 서재로 가서 파일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CCTV 영상, 바뀐 약들, 훼손된 서류들의 사진. 준우는 파일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지영, 이게 정말이야? 여보, 대답해. 이게 정말이냐고. 준우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지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준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준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준우야. 넌 내 아내를 사랑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지영이 말만 믿고 엄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준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했어? 그래야 진짜 배우는 거니까. 준우는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준우는 지영이와 이혼을 결심했어요. 지영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넌 엄마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어. 나는 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여보. 지영이가 매달렸지만 준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혼 후 지영이는 집에서 나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작은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대요.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지영이를 다시 만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근처 음식점에 갔어요.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한 여성이 메뉴판을 들고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불고기 5인분이랑 냉면 3그릇 주세요. 그 여성은 받아 적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잠깐만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 여성이 멈칫했어요. 고기는 10인분으로 주문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 많이 먹어야 하니까. 아, 네.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가씨. 제가 다시 조용히 불렀어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영이였어요. 지영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지영이구나. 네. 지영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니? 네. 그래. 열심히 하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문을 받은 지영이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직원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 서빙하시던 분,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응,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화장실에서 우시던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아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중얼거렸죠. 오늘, 전 시어머니를 만났어. 나는 비참한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하셨어.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어. 비웃지도 않으셨어. 오히려 열심히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나를 비웃었다면 나는 오히려 덜 괴로웠을 거야. 분노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함 앞에서
나는 그저 부끄러울 뿐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돈, 명예, 안정, 그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 사람됨을, 양심을, 영혼을.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욕심으로 얻은 것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지. 나는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게 조용히 공책을 덮었어요.